안녕하세요. 건법부자 유상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번 시간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도 네, 신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봤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땅을 매번 찾기가 어렵고 그렇죠. 사실은 뭐 네. 그런 땅을 뭐 찾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그 어떤 부지를 찾았을 때는 네, 어찌됐든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게 맞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주차 계획을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 신축 사업의 수익성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아, 그럼요. 네. 특히 이제 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주차가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주차 대수가 몇 대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대수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고, 네. 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그 세대수에 따라서 사업성이 정말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 천차만별로 차이 나는 걸 우리가 한번 그 현실적으로 느껴볼 수 있게 네.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사례로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래서 자, 여기 주차가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감 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동대문구 이문동이라고 네네. 준비를 했어요. 거기에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자, 이때 대지 면적이 100평이라고 보자고요. 네. 대지 면적이 100평.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이문동이고 100평이면 네. 뭐 계략적으로 평당 한 2,500만 원 정도. 예, 좀 저렴하게 봤을 때 실제로 2,500 정도. 거기서 신축 사업을 해보셨으니까 아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 정도 시세에 네. 이제 형성이 돼 있고 뭐 이 정도면은 뭐 사업성도 될 수가 있고 뭐 그렇다라고 봤을 때 그러나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땅 모양과 오늘도 그렇죠.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차 대수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니까 이 땅에 토지가가 100평에 2,500만 원씩이니까 네. 총 토지가는 25억 원입니다. 계산을 네.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네, 아직부터. 25억 원. 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건축을 가능한 면적을 한번 살펴보니까 네. 약 한 230평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230평은 어떻게 230평 나온 거죠? 보통 200% 아닌가요? 그렇죠. 2종 네.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200%인데 네. 저희가 이제 서비스 면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발코니 발코니. 확장이라든지 네. 또는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그 면적을 또 서비스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런 면적을 활용했을 때 실제 시공되는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한 200평 이상, 230평까지 그러니까 가능할 제2종 겁니다. 일반 주거 지역에서 충분히 용적률 가능합니다. 200%를 적용했을 때 네네. 대지 면적 100평에 200%인 원래 200평 정도를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인데 그렇죠. 거기에 30평 정도는 서비스 면적으로 더 건축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230평 정도 건축이 된다고 보고 여기에 다세주택 20세대를 건축한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이제 230평이니까 네. 20세대를 하면 한 개 세대는 실평수가 약 한 네. 11평 정도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똑같은 규모의 20세대가 11평으로 네. 건축이 됐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자, 이 11평짜리 네. 건축 비용은 총 한 18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0세대를 건축하는데 총 건축 비용이 18억 원 정도 된다. 네, 한 개 그렇습니다. 호수당 건축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한 개 호수당 네. 어, 뭐 11평 그러니까 9천만 원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네. 네네네. 그렇게 그렇게 계산을 되겠죠? 하면.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18억 원을 20세대로 나누면 네. 대략 한 개 세대는 그 8,580만 원? 그 정도? 네네. 아, 그 정도 맞습니다. 되겠죠? 네, 9천이 좀 안 될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건축을 한다고 봤을 때 총 사업비용, 그러니까 토지가하고 네. 건축비를 합친 비용은 총 43억 원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100평짜리 2,500만 원짜리 땅에 20세대를 짓는데 43억 원이 들었다. 근데 우리가 사업성을 보려면 이제 매출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매출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11평짜리 다세대입니다. 네. 분양가 얼마 정도 보면 될까요?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동에 11평이면 토지가 2,500만 원 정도에서 2,500만 원 정도에서 음. 그러면 뭐 분양가 2억 2천, 2억 3천, 2억 5천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정도 네. 될 거예요. 그래서 2,500만 원, 저 2억 5천만 원을 가정을 했을 때 11평짜리 다세대 2억 5천만 원을 가정을 했을 때 20세대니까 네. 2억 5천 원씩 해서 총 매출은 50억 원. 이걸 그러면- 전부 다 분양했을 때 50억 원 그렇습니다. 정도의 수익이 나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총 사업 비용이 43억이었으니까 50억에서 43억이니까 수익금은 7억 원. 네. 네,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의 이문동 2종 일반 주거지역이잖아요. 네.
11평짜리 전용 면적의 실평수 11평짜리 다세주택을 짓는데 주차는 0.5대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면적, 세대 네네네. 면적에 따라 주차 대수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세대당 주차 대수를 산출할 때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0.5대씩 10대가 필요하다. 네. 예, 그래서 20세대 건축을 위해서는 이렇게 규모를 할 땐 주차가 10대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런데 같은 네. 동대문구 이문동 두 번째 사례입니다. 네. 같은 동대문구 이문동이고 똑같이 100평이고 평당 2,500만 원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역시 토지가는 그러면 25억 원이고 자, 그럼 25억짜리 이 토지 위에다가 네. 저희가 또 230평 건축이 가능하답니다. 네네.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네요. 네, 다 똑같다고 봤을 때 여기에 주차로 인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10세대밖에 건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면적이랑 다 똑같은데 세대수가 주차로 인해서 아까 제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차에 의해서 세대수가 결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잠시 뒤에 주차를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10세대가 건축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실평수가 약 한 22평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보다는 큰 평수에 네. 세대가 지어질 때 네네. 그 세대 수는 작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주차로 인해서. 네. 그래서 건축 비용은 16억 원. 아까는 18억이었는데 지금 16억이 된 이유는 아무래도 각종 인입 비용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가 세대 수가 줄어들면 건축비는 조금 더 세이브가 되거든요. 세대 수가 뭐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뭐 공사 비용도 많이 맞습니다. 좀 줄어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한 2억 원 정도가 줄었다고 보고 그래서 총 사업 비용의 합계가 25억에 16억이니까 41억. 아까 43억이었는데 사업 비용은 더 줄었죠. 그렇죠. 예. 그럼 자 분양가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22평짜리. 지금 이문동에 22평짜리 그 다세대 투룸의 거실이 있고 쓰리룸. 쓰리룸 정도 있다 그러면 네. 4억에서 한 4억 5천 정도 사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상했을 때는 한 4억 2천 정도면 네. 분양가에 맞지 않을까 시장 상황상. 뭐 아파트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거죠. 절반까지 절반 값도 안 되는 거죠. 절반.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4억 2천만 원이라고 봤을 때 총 매출은 10세대에 4억 2천씩 42억입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이득금은 사업비용 41억에 매출이 42억이니까 1억밖에 안 돼요. 그렇죠. 똑같은 땅에 똑같은 건축을 물론 건축비는 조금 더 줄었지만 주차 대수로 인해서 자, 주차 대수 보면 이제 이 정도 규모면 0.8대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서비스 면적 포함해서 22평이니까. 그러니까 한 개 세대의 면적이 커지면서 네, 주차 대수가 네,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러면서 주차가 같은 땅이지만 만약에 10대가 되는 땅이었으면 똑같이 다세주택을 지었을 때 20세대를 짓고 주차가 10대가 되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매출이 훨씬 커서 수익금이 아까 7억 원 이상 됐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주차 대수가 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세대수에 맞춰서 이 건축 면적은 다 써야 하니까 네네네. 건축을 많이 지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그나마 판단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2평짜리를 10세대 지었을 때는 매출이 이렇게 크게 떨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같은 면적의 같은 땅인데도 주차 대수가 어떻게 계획이 나오냐에 따라서 세대수가 달라지고 그 세대수의 어떤 단가 차이, 그렇죠. 분양가 차이로 인해서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실제로 그러니까요. 네, 매출이 달라지게 됩니다. 똑같은 땅에 똑같이 우리가 신축을 하지만 맞아요. 주차 면수에 따라서 맞습니다. 세대수가 달라지고 맞습니다. 그 세대수가 달라짐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지고 맞습니다. 그 매출이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 수익금도 달라진다. 그럼요.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도 1층에 특히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네. 1층의 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것도 주차에 의해서 주차를 하게 되면 그 1층의 가치가 큰데 주차로 인해서 1층 공간을 어떤 할애를 하게 되면 그렇죠. 그만큼 네. 사업성이 떨어지는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차가 이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주차가 없이 건축하는 경우도 그렇죠. 건축주 입장에서는 필요할 수 있다. 그때 왜 우리 그 소사동 사례도 한번 맞아요. 말씀을 드렸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결국엔 주차 대수를 이제 많이 계획할 수 있어서 세대 수가 많아지면 이제 사업의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어떤 결론인 것 같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땅 모양이 똑같고 이제 똑같이 신축을 하는 이런 걸 전제로 한 거지만 사실은 어떤 땅은 땅 모양 자체가 그렇죠. 그냥 이런 거 말고 세대수에 따른 주차 면수 말고 땅 모양 자체가 주차를 넣기가 굉장히 힘든 땅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지난번에도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으로 불가한 땅도 있고 또는 땅이 같은 100평인데 앞선 사례처럼 근데 그렇죠. 주차가 실제로 한 뭐 7대밖에 안 나와. 네, 그런 땅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좀 극단적인 예지만 땅이 정말 얇고 길어서 주차가 안 돼. 그렇죠. 주차가 안 되는 땅도 네, 있을 그럴 거고. 수도 있겠죠. 네. 네. 하여튼 뭐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네.
그렇게 주차 면수가 우리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굉장히 큽니다. 라는 얘기를 오늘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오늘 그 주차가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을 잘 설명해 주시려고 사례 2개로 나눠서 이제 완전히 딱 비교해서 알려주시니까 네네. 내용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네. 다음에도 우리 신축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